안녕하세요. 일산인테리어 GM디자인 부교인입니다. 집 내부를 인테리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비용이잖아요. 비싼 자재로만 시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고객님의 예산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공을 한다면 고객님의 만족도도 같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담긴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시공할 집은 일산 주엽동 문촌마을에 위치한 30년이 넘은 노후된 48평 아파트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입주 10년을 거주하셨고 살아보니까 주변에 인프라도 나쁘지 않고 정든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이사 대신 리모델링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고객님이 생각하시던 예산은 6천만 원대 정도여서 저희가 그 예산에 맞게 시공을 도와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총 공사 기간은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요.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고객님께서는 인근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셨어요.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불편함도 있었지만 하루하루 집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경 없이 잘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고객님께서는 화려함보단 자연스럽고 조용한 분위기를 추구하셔서 전체 인테리어 컨셉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우드 템버보드와 화이트 컨셉으로 제안해드렸습니다. 우선 고객님께서는 방방마다 집에 붙박이장이 있는 것을 싫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을 넓게 쓰고 싶다고 하셨고 확장은 하고 싶지 않지만 거실 베란다 단을 높여서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주방이 예뻤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 미팅 때부터 말씀하셨던 게 현관 디딤판 넓이를 조금 넓게 하고 싶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던 건 드레스룸이었는데요.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통째로 비웠는데도 수납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이러한 많은 고민들을 저희가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48평 오래된 아파트의 흔한 구조입니다. 주방은 주머니식으로 들어가 있고 현관은 좁고 그리고 창호는 오래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단열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틀어진 창호 사이로 바람도 많이 새어 들어오는 상태였고요. 집 전체적으로 조명의 주도가 낮아서 집이 어두웠어요. 주방의 화장실 쪽 벽면은 위층에서 누수가 있었는데 벽에 곰팡이가 피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였고요. 건너방의 안방욕실 쪽 벽면은 안방욕실 누수로 벽지부터 바닥 장판 아래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작은 방은 통베란다로 인해서 베란다의 지저분한 부분이 그대로 보이고 그리고 방이 쓰임새도 애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방 시공 전 사진입니다. 보시면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부분에 큰 중문이 있어서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단차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다용도실로 나가는 문 앞에 커다란 냉장고가 자리 잡고 있어서 빛도 막고 있고 식탁과 동선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골치 아팠던 현장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컨셉은 전체 우드와 화이트의 컨셉이기 때문에 주방 타일은 120에 20, 작은 사이즈의 화이트 무각 가로사각 수입 타일로 결정했고요. 내지는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한샘 유로라인의 매트 화이트 제품이고 상판은 오컬트 화이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시공되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이곳은 주방인데요. 기존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던 거실과 주방을 막고 있던 중문을 저희가 철거를 해서 좀 탁 트인 공간감을 저희가 선물을 해드렸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템버보드를 시공을 해놨는데 아래쪽으로 30cm를 띄우고 그리고 간접 조명 공간을 줘서 T5 간접 조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반대쪽으로 보시면 이쪽에도 템버보드가 있는데 이것은 위쪽으로 30cm를 띄우고 T5 간접 조명을 넣어서 저희 너무 똑같지 않게 지루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 주방으로 가시면 기존에 냉장고가 있던 자리가 이쪽이에요. 냉장고를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은 냉장고 옆면에 뚱뚱한 냉장고들은 되게 좀 부담스럽고 무서워 보일 수 있어서 이쪽으로 넣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냉장고는 앞에서 보면 그래도 그런 게 좀 덜하게 덜 부담스럽고 이러실 수 있어서 이쪽으로 넣어드렸고요. 대신에 기존에 있던 이 공간은 보조 주방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에 하부장, 상부장까지 넣어버리면 또 너무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반을 넣어드렸고요. 슬라이딩 콘센트도 달아드려서 이쪽에 각종 커피포트, 커피 머신, 토스트기 이런 거 이용하실 수 있게 넣어드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기장을 2개를 넣어드렸는데요. 이쪽 하나는 레일을 넣어서 밥솥을 넣을 수 있게 공간을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자레인지를 넣는 공간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시면
30cm 망장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망장보다 훨씬 커서 소스통에 한 줄만 들어가는 거를 두 줄을 넣을 수 있게 저희가 공간을 설계를 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싱크볼 같은 경우는 한 셈의 사각 싱크볼, 그리고 직각 수전을 상판에다 넣어 시공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통 설거지를 하시다 보면 머리 때문에 조명이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센서 조명까지 달아드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슬라이드 포센트를 똑같이 달아드렸고요. 기존에 기역자였던 주방을 저희가 디귿자로 늘려드렸기 때문에 수납장이 널널해져서 위쪽에 있는 상부장을 저희가 없애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개방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가스쿡탑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가스쿡탑 밑에 들어가는 하부장은 90cm짜리 큰 거로 넣어드렸어요. 위쪽을 열어보시게 되면 수저 정리함을 넣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각종 냄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김치냉장고가 있던 공간이 이쪽이에요. 근데 김치냉장고가 이쪽에 자리를 하게 되면은 식탁과 동선도 겹치고 식사를 하실 때 뭔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밖으로 빼게 됐어요. 밖으로 어떻게 뺐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은 주방 베란다 공간이고요. 이쪽으로 김치냉장고를 넣으려고 했는데 수전과 콘센트가 원래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전과 콘센트를 이쪽 벽면으로 몰아넣는 공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쪽으로 김치냉장고를 넣을 수 있게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쪽에 있던 세탁기랑 건조기는 이쪽으로 놓을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전에서 호스를 연결을 해서 세탁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거실인데요. 우선 이쪽에도 템버보드가 있고 주방 쪽에도 템버보드가 있어서 이쪽 벽면까지 장식재가 들어가면 전체 지나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은 기본 도배로 마감을 했고요. 기본 도배로 마감을 하시면 또 밋밋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노 실링과 T5 간접 조명을 돌렸어요. 네, 그래서 깊은 천장과 좀 분위기 있는 그런 은은한 느낌을 줬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메인등을 없애고 전체 다운라이트로 조명을 해드렸어요. 네, 다운라이트 조명의 장점은 우선 빛이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최대한 적게 지내는 장점이고요. 그리고 메인 다운라이트 등은 햇빛과 가장 가까운 주백색 등으로 넣어드렸고, 간접등과 복도등은 모두 노란색 전구빛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거실 욕실에는 젠다이를 이 벽에서 저 벽 끝까지 빼서 T자로 파티션을 시공할 거고요. 안방 욕실은 욕조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욕조형으로 시공 계획입니다. 타일은 보시다시피 종류가 상당히 많고, 이 많은 타일 중에 어떤 타일을 붙이냐에 따라서 집의 분위기가 천차만별로 바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실 욕실인데요. 벽 타일은 이런 연한 그레이 색상으로 붙일 거고요. 그리고 바닥 타일은 이런 진한 그레이 색상, 그리고 포인트 타일은 우드 재질의 이런 타일로 붙일 거예요. 그리고 안방 욕실을 보시면 벽 타일은 이런 아이보리 색상의 장골 지무늬 타일, 그리고 바닥 타일은 이런 테라조 타일로 시공을 할 겁니다. 이 공간은 거실 욕실인데요. 우선 기본 베이스 타일은 그레이 색상으로 시공을 했고, 안쪽에 포인트 타일은 우드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상부장을 보시면 아래쪽 상부장은 아래로, 이쪽은 위쪽으로 열리게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양쪽으로 열리는 것처럼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 거울을 보시면 조명을 터치로 조절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양변기랑 세면대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쪽에 청소건을 달아드려서 조금 더 청소를 용이하게 하실 수 있게 샤워기가 닿지 않는 공간까지 청소를 하실 수 있게 설계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젠다이가 벽에서부터 벽 끝까지 닿아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수납 공간도 더 마련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뭐 수전, 각종 수전이나 기타 액세서리 등등은 모두 무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되게 들어갔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코너 선반이 있어요. 코너 선반이 이 안쪽으로 달려 있어서 약간 좀 더 샴푸나 린스 같은 기타 세면 도구들을 가릴 수 있게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 설계를 한 모습입니다. 이 공간은 안방 욕실인데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우선 이 타일은 아이보리 색상의 장벌지무늬 타일을 저희가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시면 원형 조명 거울이 들어가서 터치로 조명을 조절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자라실 수 있는 수납 공간도 하부장을 통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상판 위에 올라가는 타입의 탑볼을 추천드려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변기 역시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들어갔고요. 상부장도 거실 욕실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욕조를 보시면 바닥 타일이 욕조 라인에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시공을 하시게 되면 욕실 자체가 좀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시공을 했고, 이쪽 수전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앞으로 삐져나와 있을 때 무릎 부딪히고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코너 선반, 그리고 옷가지들을 여기다 보관하실 수 있게 이쪽으로 액세서리를 다 드렸습니다. 고객님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했었고, 고객님도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통째로 비웠는데도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방문을 열었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옷도 너무 많고 행거도 너무 많아서 옷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안쪽에 숨은 옷은 손이 닿지도 않아서 아예 옷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이랬던 드레스룸을 저희가 완전히 탈바꿈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 방은 드레스룸인데요. 우선 창호를 기준으로 가벽을 설치를 해서 이쪽에 새로운 룸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도어를 열어보시면 안쪽에 시스템장을 디귿자로 설계를 했어요. 일반 붙박이장을 그냥 설치를 하시는 거랑 비교를 하셨을 때 같은 가격으로 수납 공간을 한 2배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긴 옷과 짧은 옷을 모두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혹시 모자라실 수 있는 서랍장까지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도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조명 바로 아래에 거울이 달려 있어서 켜놓은 상태에서 얼굴을 정리를 하고 옷 몇몇을 다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 드레스룸에 충분하다 보니까 안방에 따로 붙박이장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불장을 이 공간에 넣어드렸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불장이에요. 이불장을 이쪽에 넣어드렸고, 이불장을 이쪽으로 넣어드리면은 저희가 콘센트, 스위치, 보일러 조절기 같은 게 모두 가리기 때문에 그런 거 모두 EP 옆면에다가 달아드렸습니다. 이것은 현관이고요. 우선 현관장은 한샘의 플랫 화이트 제품으로 설계를 했고요. 현관장을 해닝형으로 달아서 안쪽에 T5 간접 조명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조명은 보통 펜던트형으로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는 핀 조명을 4개를 달아서 조금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아래쪽에 바닥 타일은 포세린 타일을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포세린 타일을 이쪽 디딤 발판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중문을 보시면 제가 간살도어에 우드 필름을 입혔어요. 그러면 전체 화이트 우드 컨셉에 맞게 이쪽도 우드, 이쪽도 우드, 현관문도 우드, 템바보드도 우드, 실내도 우드 느낌으로 가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번 현장의 시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좋은 도움되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산인테리어 GM디자인 구교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